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무겁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상위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요거는.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는 이거는 일부 학생들이 버리기도 할 거예요. 요 유형 자체가.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애들이 따라하지 않다 보니까 해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요거를. 잘 따라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냥 곧잘 또 많이 변형된 게 아니면 곧잘 푸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우선은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질 때 근의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근의 조건. 자, 문제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때 뭐 조건을 구하여라.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여라. 우리가 이제 중근이니 실근이니 허근이니 이런 거는 다 2차 방정식에서 판별을 하도록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는데 얘는 3차예요. 3차는 판별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에서 이런 근에 대한 조건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 위에 제목이 좀 내려왔는데 제목 근의 조건. 진짜 근의 조건이 주어진 3차, 4차인데 그래서 근의 조건이 주어진 3차, 뭐 4차 똑같습니다. 3차나 4차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뭘부터 해야 되냐? 김우찬이 뭐부터 해야 돼요? 시험 봤다며 뭐부터 해야 돼요? 니네 이 문제 안 나왔죠 다행히. 뭐부터 해야 돼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 3차나 4차를 갖다가 2차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3차나 4차에서 2차를 얻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2차가 얻어져요. 인수분해를 하면 2차가 얻어질 텐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해보시면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중근을 가지래요. 자, 그럼 얘 제일 먼저 뭐 해라? 인수분해부터 해라 이건데 3차나 4차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인수정리 조립제법이에요. 자, 그럼 누구를 대입하면 0이 되냐 이건데 문자가 있다고 주로 인수분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자가 있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그 문자가 지워지려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냐? 그거를 잘 관찰해 보시면 오히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 대입하면 0 되겠어요? 2 대입하면 k가 지워지죠. 4k.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돼요. 2로.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1. 자, 2차 함계수 비어있고 1차 함계수가 2k 빼기 4 상수항이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저 기도하시는 분이 있네요. 밥 먹고더니. 다음부터 밥 먹지 마세요. 자, 우진아 졸릴 수 있거든? 졸릴 수 있어. 선생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시험을 한번 봤으니까 졸리지? 그때는 네 점수를 생각해. 섬뜩할 거야. 응? 네 점수를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고. 섬뜩하잖아. 식은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아? 잠이 안 올 거야. 자, 2로 조리면은 1 내려오고요. 2고 2는 4 2k죠. 0 안 나오면 지가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하라 그랬어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2차를 얻으라 그랬어요. 인수분해 하니까 x-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는 0까지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2차를 얻었죠. 2차 방정식을. 그래서 얘가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된다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가 뭐 하랬어요? 그 2차 방정식의 조건을 쓰라 그랬습니다. 애들이 이거를 주로 안 해요. 이거를 맨날 가르쳐도 이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유형을 할래 버릴래 자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의 요 조건을 쓰라 그래요. 조건을 써놓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든가 말든가. 자,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은 현재 여기서 근이 뭐가 나왔냐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여기에서는 근이 2가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뒤에 있는 방정식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앞에서 이미 2가 나왔으니까 중근이 잡히려면 이 뒤에 있는 방정식이 x는 2를 근으로 가지면 돼요. 그죠? 얘가 2를 가지면 얘랑 중근이 될 거 아니야. 이거거나 또는 뭐면 되겠어요? 앞에 2랑 0 관련 없이 그냥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져도 되죠.
제가 나름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져주면 어쨌든 중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시키는 게 이거를 쓰라고 시키는 거라고. 요거를 쓰라고 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써놓고 그리고 옆에다 계산하라고 시키는 거여서 요걸 애들이 아예 안 해요. 잘. 그리고 이 와중에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논리 관계도 대부분 잘 안 쓰시고 이런 데다가 콤마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우진아, 섬뜩하지 않니? 어떻게 엄마한테 화상을 연결해 드릴까? 화상 수업을 네 얼굴을 보이게? 일어나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썼으면 옆에다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나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x는 2를 갖다가 근으로 갖는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뭐예요? 2는 4 더하기 2는 4 더하기 2k는 0이에요. k 얼마 돼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돼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중근 가지래요. 자,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니까 짝수 개수니까 4분의 d 하시면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는 0입니다. k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답은 얘 또는 얘. 답이 마4 또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얘가 제일 대표예요. 여기서 많이 바뀌죠. 뭐 얘가 중근 말고 옆에 뭐 지금 변형 문제나 이런 거 보시더라도 뭐 서로 다른 세실근도 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있고 하는데 제일 대표 유형은 얘긴 하거든요. 얘. 예, 중근 갖는 유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풀이 순서는 인수분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조건을 쓰는데 니들이 주로 안 하는 게 얘거든. 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면 가르쳐 드리는 대로 좀 똑같이 따라 하셔야 그래야지 이 유형을 적어도 자기가 맞히겠죠.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뭐 잘 나오긴 하지만 또 무조건 100%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잘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다. 자, 옆에 보시면은 옆에 뭐 이제 유제 있습니다. 유제인데 뭐 단지 어려운 거 해보시는 것보단 412번 정도 하나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활용입니다. 활용.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갖다가 1,3으로 줄이고 높이는 4만큼 늘려서 부피가 150짜리 정육면체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x짜리가 있는데 가로하고 세로는 1,3을 줄여요. 그럼 가로는 x 빼기 1이 되고 세로는 x 빼기 3이 되고 높이는 4만큼 늘려요. x 더하기 4가 됐는데 부피는 아시다시피 가로 세로 높이 곱한 거니까 얘가 150이 된다. 그때 처음 정육면체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라. x 구해라 이거죠. 그냥 무난한 방정식이죠. 무난한 방정식. 전개하시고 물론 이거 전개해서 풀어야 됩니다. 또 초등처럼 이거 때려잡지 마시고 전개하신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자, 전개하시면 x 세제곱 x제곱 뭐야? 야, 이런 거나 불러. 졸고 있지 말고. x제곱 뭐야? 본인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야, 너 불러봐. 못할 것 같은 일만 귀신같이 좀 시켜볼게. x제곱 불러봐. 이게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를 내신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마이너스 4. 야, 둘이 서로 열심히 하자 의미에서. 0. x. 잠깐만요. 와, 좀 대단하다. 0이죠, 0? 왜요? x 계수 뭐야? 12. 바보야? 왜 찍고 있어? 아니 암산하지 말고 써서 해. 그지야. 쓰지 말고 써서 해. 암산하지 말고. 이거 봐요. 계속 암산하고 있어요. 100% 틀립니다. 이러고 나서. 마이너스 13. 너 뭐야?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왜 그러는 거야? 두 개씩 곱하면 되잖아요. 두 개씩.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3이고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10이고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4죠. 이걸 왜 굳이 암산을 하고 있냐고. 상수항 얼마예요? 12. 10입니다. 그럼 15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138이에요? 그죠? 활용은 여기가 좀 커. 그래서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잘 잡아야 돼. 인수정리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누구 대입하면 0 되는지 뒤지셔야 되는데 당연히 1은 아닐 거고, 그죠? 그 다음 당연히 누구 해봐야 되겠어요?
1 안 되면 어쨌든 요거랑 요거의 약수의 조합으로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2 감없다 진짜. 자, 13. 순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야. 2 해봐야 되겠죠. 2 2배수니까 그죠? 쌤 6 맞아요. 아니 그니까 2 해봐야 될 거 아니야. 2 그리고 또 누구 해봐야 돼? 이거 참고로 138은 누구 배수예요? 소인수분해 해봐. 약수 뭐 나와 또? 6. 아유 씨 3 나오죠 3?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는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넣어봐야 돼요? 4는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6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보셔야 된다고. 네? 누구 대입하는지 알아야 될 거니. 여기까지 식 세우고 틀린 애들이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야. 이 다음에 못 찾았어요 이런 애들이. 그리고 막말로 이제 이건 또 문제 푸는 요령인데 만약에 이게 단답형이 아니고 객관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까지 세웠으면. 여기서 나는 바로 딱 못 찾겠어. 누구를 대입하면 0이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기에 있는 거 넣어보면 되죠. 그죠? 보기에 있는 거. 서답형이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왜 씹어요? 됐고요. 419번에서는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9의 건널비랑 9의 부피인데 이거는 참 고등학교 3학년도 나올 때마다 계속 써주거든. 어? 모래들이 계속 있어서. 9의 건널비. 이번이 9의 건널비 공식이 뭐예요? 그래요. 아직은 고1이니까 내 이해하겠는데. 혜민이 뭐예요? 9의 건널비 공식. 4분의 3, 8. 막 섞였어. 막 섞였어. 뭐요? 3분의 4. 아유 진짜 나 졸겠다 진짜. 이게 컨닝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진짜 나 돌겠어요 진짜. 뭐요? 4파이 진짜 4파이 r 제곱이요. 그의 부피가 뭐예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이거 안 줘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헷갈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참고로 건널비는 단위, 넓이는 단위가 뭐야? 제곱센치 제곱미터 아니야. 그러니까 r제곱이야.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인 거고. 이거를 굳이 헷갈려야 되나? 아무튼 외워야 돼요. 단순함기. 응.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모르시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하죠. 됐고요. 넘어가서 자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입니다. 여러분한테 방학 때는 내가 요거를 딱히 안 했는데 학교에서 지금은 해드릴 건데 잘 듣고 학교에서 이거 안 배우면 시험에 안 나와. 근과계수는 알았어요? 안 배우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학교에서 똑바로 들어와. 야, 봐봐. 배워서 안 배워서 학교에서 근과계수 안 배웠다고? 배우지 않았어? 진짜 안 배웠어요. 내가 알기로 배운 걸로 아는데? 안 배웠다니까. 수업 시간에 초잔 거 아니야? 안 배웠어요. 내가 알기로 배워서 시험에 그걸 낸 거 같은데 이번에? 안 배웠다니까요. 아, 진짜 중앙이 하나라 믿을 수가 없네 이게 참. 진짜 안 배웠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아무튼 배우면 나옵니다. 배우면 나와요. 참고로 알아는 둡시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2차 근과계수는 알잖아요. 2차 근과계수 모르면 이제 작살 나야 되고 3차 근과계수 세근의 합 2개씩 곱한 거의 합 셋 다 곱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인데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최고차 항분의 그러니까 3차분의 2차 계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3차분의 2차 계수 2개씩 곱한 애는 3차 계수분의 1차 계수 3개 다 곱한 애는 마이너스 3차 계수분의 상수함.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알아두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지금은 내가 아직은 좀 베이스가 약하지만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미원 가시면 이거는 안 배워도 알아두셔야 돼요. 3차, 4차, n차까지 확장이 되는 근과계수는 알아두셔야 돼요. 안 배워도 무조건 어느 가시면은 고난도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난도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아무튼 기본 이상의 문제를 푸실 때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적어도 우리가 나는 이게 학교에서 배우면 다 알아둬. 근데 학교에서 안 배우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세근의 합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게 참고로 다 돼.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3차는 마이너스 3차분의 2차 계수라 그랬잖아. 만약에 4차잖아? 마이너스 4차 계수분의 3차 계수로 하면 합이야. 다 돼. 만약에 5차, 6차, 7차 다 된다고 합은. 알겠어요? 그래서 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근과 계수에서 알아두실 분은 정리해보고 알아두세요. 욕심을 내서 하실 분들은. 자, 근과 계수에 3차만 얘기해드렸는데 3차 말고 그냥 근과 계수에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이시고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분의 바로 그 아래 차수 계수입니다. 표현을 마땅히 하기가 애매해서 수식을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최고차항분의 그 아래 차항의 아래 차수의 계수를 하시면 돼요. 바로 아래 차수.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걸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이 정도는 좀 알아두려면 알아둬라. 필기를 해야지. 꽃받침을 하지 말고 턱주가리를 그냥 사람을 자꾸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요. 아니 내 앞에서 꽃받침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가지를 꽃을 따야 되나? 어? 아니 남들이 필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손을 갖다가 꽃받침을 하고 있어. 저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겠어요? 한번 네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그럼 뭐로 보여요? 아, 여기서 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보여요. 신대님 눈을 한번 가라 그냥. 응? 그리고 자 알아두실 분들은 똑바로 잘 알아두시는 게 여기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근의 합이라 그랬죠. 근의 합. 에? 자 근과 계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근은 여러분이 아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실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과 계수에서의 그 근은 복소수근이에요. 복소수근. 알겠어요? 실근 가지고 하는 건 근과 계수가 안 된다고. 뭔지 알겠어? 니네도 이미 아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있어요. 이거 근의 합 뭐야 이거? 근과 계수하면 두 근의 합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아니야. 이게 실근이냐 이게 참고로. 근데 뒤에서 하는 오메가 아니야. 허근 아니야. 알겠어요? 근과 계수는 복소수근에다가 때리는 거지 실근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아두시고. 됐슈 넘어가. 안 해주면 됐어. 넘어가. 자 개념 3번에 있는 거는 켤레근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켤레근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는 하고 알아둡시다. 앞에서도 한번 썼죠? 켤레근. 이거는 3차랑 상관없어요. 3차랑. 그냥 n차 방정식은 다 켤레근의 성질이 똑같아요. n차 방정식은. 알겠습니까? 뭐가 똑같냐? 켤레근은 무리수 켤레근이 있고 무리수 켤레근 하고 허수 켤레근이 있습니다. 켤레근의 종류에는. 그래서 켤레근 잡는 거는 대부분 다 잘 잡아요. 무리수 켤레근이면은 1 더하기 루트 2가 있으면은 켤레는 뭐냐? 1 빼기 루트 2예요. 말 그대로 무리수의 켤레근은 무리수 부분의 앞에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허수 켤레근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켤레근 잡는 거는 다 잘 잡아요. 대신 조건이나 알아둡시다. 니네가 계산 문제 풀 때 이 조건이 걸릴 아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는 지금 써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거고 이번 시험에서도 아마 시험 문제 중에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런 게 나오는 학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좀 필요하겠습니다. 무리수 켤레근이 잡히는 조건은 뭐야? 얌마! 뭐야? 모르면 손 들어 이제부터. 무리수 켤레근의 조건이 뭐야? 무리수 켤레근 조건이요? 개수가 무리수여야 돼. 집중 안 해? 자, 유리수 계수 방정식입니다. 유리수 계수 방정식. 빨리빨리 안 써요, 자꾸. 손이 노니까 졸리지. 응? 손이 놀고 있으니까 그 손
그놈의 손모가지 아주 그냥. 응? 우진이는 잘 써. 우진아, 네? 글씨를 좀 이쁘게. 네. 허수 혈렉은 조건 뭐야 우진이 그럼? 실수, 개수, 방정식.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니네가 이게 계산 문제에서 이거 걸릴 일은 없다니까. 참고진 문제나 주의하시라고. 참고진 문제. 근데 참고진 문제에서 걸릴 정도 되면 그래도 상위권이야. 기억, 니은, 참고진 거기서 걸리는 분들은 알아두라고.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쪽에 보시면은 근과계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과계수 문제는 뭐 그냥 한번 맛배기로 보여는 드리겠지만 안 배우면은 패스. 안 배우면 패스. 싫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가지가지 하는 거 봐야지. 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읽을 줄 알죠? 뭐라고? 감마. 자, 읽을 줄 알아야지. 이제 고등학생인데. 자, 근과계수 해볼게요. 아까 배운 거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 보고 쓰겠습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다? 마이너스 최고차 밑에 차. 얼마예요? 3이에요. 자, 둘둘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다? 최고차 그 다음 차 뭐예요? 마이너스 5. 셋 다 곱한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붙이고 제분의 제 뭐야? 마이너스 7. 그냥 한번 공식 보고 적용만 해본 거야. 알겠죠? 아직 안 외웠어도. 그럼 1번은 어떻게 푸냐? 1번은 참고로 근과계수를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게 밑에 보면 해설에 이거 전개해서 근과계수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미 앞에 2차 방정식이나 항등식 할 때 했던 것처럼 얘의 근이 이거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x의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7이 뭐로 인수분해된다? 요게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된다. 이거 인수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3차 근과계수랑 하등 상관이 없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얘 구하래. 아, 잘 보니까 x에다 뭐 대입해야 되겠어요? 2 대입하시면 되죠. 8 빼기 4, 3, 12 10 더하기 7이 2-알파, 2-베타, 2-감마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알겠죠? 전개해서 하시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예. 2번은 그냥 변형식이나 한번 불러보면 야, 너 변형식 불러봐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전체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 진짜 나가야 돼. 그죠? 이것도 모르면. 너 아니? 네. 진짜 알아? 네. 이거는 학교에서 이거 배운 학교 있었어요? 있었어요? 안 물어볼게 하지만 너한테. 자, 아무튼 배운 학교만 알아두시면 되죠. 아시다시피 저거는 대부분 안 배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9번 유형은 우린 이건 안 합니다. 9번 유형은 안 해요. 10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혈렉을. 자, 3차 방정식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풀이랑 다르게 풀 거고 우리는 근과계수 안 쓰고 풀 거야. 나 이렇게 풀라고 잘 안 하거든. 물론 이제 나는 이미 근과계수를 외우고 있다. 3차 근과계수를.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도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시험지를 보내라고 하잖아. 근데 뭐 다행히 맞히신 분들도 있는데 틀리신 분들 중에는 우리 이 문제 있죠. 음수의 제곱근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어? 이런 문제 있잖아. 왜 이런 거 대부분 다 나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풀 때 가르친 방법이 이거를 i로 빼내도 되는데 i로 빼내는 거 말고 그 음수의 제곱근 그 성질 이용해서 이게 뭐 루트 합치고 마이너스 붙일지 말지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조금은 더 실수가 적은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많지만 시험지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다 i로 뽑아내서 푸시는 분들. 다행히 맞힌 사람들은 뭐 딱히 상관없겠는데 그 와중에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지 맘대로 풀어서. 이게 난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한테 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유지는 뭐야? 김영훈이 그래서 유지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핵심은 뭐야? 시킨 대로 하라고. 정말 할 때도. 제발. 우진아 제발.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이거를 3차 근각계수 지금 나 하시는 분 손 들어봐. 나는 3차 근각계수를 외우고 있다. 그렇지. 훌륭히 아무도 안 외우고 있거든. 그러면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자, 한 근이 2 더하기 i예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예요? 자동으로 2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켤레근 잡았죠? 그럼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워. 어떻게? 2차 방정식 단어에서 배웠던 것처럼 합곱을 이용해서 x의 제곱 빼기 합 얼마예요? 4x 플러스 곱 얼마예요? 5잖아요. 얘네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먼저 세워놓고 얘가 이놈의 인수로 돼야 저 근이 잡힐 거다라는 논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가 어쨌든 저쨌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게 나와야 저 켤레근이 잡힐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근하고 켤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걔를 인수로 잡으라고요. 인수. 그래서 요렇게 푸시라고 나는. 이 문제를 요렇게. 응? 그럼 여기 괄호에는 몇 차 들어가야 돼요? 1차 들어가면 되고요. 최고차 한계수는 보니까 x 가면 되겠죠 그냥?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입니다. 모르잖아. 그죠? 괜히 뭐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잡아요. 뭐 C 잡으면 되겠죠. C.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전교에서 개수 비교하시면 되죠. 개수 비교. 개수 비교는 뭐 이제 이거 정도는 대부분 다 잘 하시는 것 같고 2차항 개수 비교하시면은 좌변빵 우변은 C 마이너스 4 C는 4예요. 1차항 개수 비교하시면 A 얘는 마이너스 4C 플러스 5예요. 상수항 개수 비교하시면 B는 5C요. 답 다 나오겠죠? 이렇게 푸시라고.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나온다는 정도를 떠나서 이건 아마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말범위에. 그러니까 꼭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205쪽에 있는 유제에서는 그 27, 29번은 선택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필수로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28하고 30번은 다 하셔야 되겠고. 오케이? 28번 하나 해보세요. x의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오메가라고 부르네죠. 오메가. 두 종류의 오메가가 있죠. x의 세제곱은 1의 허근이 있고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이 있죠. 같은 표기법을 쓰지만 그렇다고 같은 애는 아니죠. 당연히. 방정식이 다른데. 그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관계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훈련을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시키죠. x의 세제곱의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관계식을 4개를 쓰라 그래요. 4개. 하나가 3차 관계식. 그 다음에 요 2차 관계식. 그 다음에 얘네는 근과계수 관계식 2개.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를.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x의 세제곱은 1인데 1을 2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요. 자, 이거의 근이 오메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의 근도 오메가인데 오메가의 정체는 허근이라고 그랬어요. 허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1이라는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관계식이 2개가 잡히는 게 첫 번째 3차 관계식. 근이니까 대입하시면 오메가 세제곱은 1. 그 다음에 요놈의 근도 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2개식을 딱 써놔라 이거죠. 그리고 근과계수는 여러분이 뭐 얘만 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죠. 실수계수니까 켤레근이 잡혀서 두 근의 합은 근과계수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해서 이렇게 관계식 4개는 문제풀이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쓰셔도 좋겠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면 다 쓰시고 다 쓰시고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근데 확실히 좀 시키면은 정답률이 많이 높아지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복잡할지언정 어렵진 않습니다. 약간 그 느낌이 여러분이 이번에 중간고사 봤던 그 i의 거듭 제곱의 규칙성이 있어요. 4개씩 돌잖아요. 그죠? 얘네도 그런 식으로 몇 개씩 도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3개씩 돌아요. 3개씩. 그죠? 반면에 밑에 있는 오메가는 밑에 있는 애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쟤는 이항을 해주시면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고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x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근이 오메가니까 얘가 허 그러면은 요거의 근이 오메가죠. 그래서 3차 2차 관계식이 여기다 대입하시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두 개가 잡혀요. 단순함기는 아닌데 좀 외워졌으면 좋겠고 근과 계수하시게 되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여기서 혈내근이 잡히니까 뭐가 돼요? 1이 되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근과 계수하시면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관계식. 이따가 여러분한테 시험에서도 요 관계식을 갖다가 쓰라 그럽니다. x의 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에 대한 관계식 쓰라 그러면 요거 4개 쓰시면 돼요. 3차식, 2차식, 근과 계수식. 얘도 3차식, 2차식, 근과 계수식. 참고로 얘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6제곱이 1입니다. 몇 개씩 돈되는 거예요? 얘는 6개씩 돈되는 거예요. 6개씩.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들은 뭘 더 어려워합니까? 위에 있는 오메가랑 밑에 있는 오메가 중에서 밑에 걸 더 어려워해요. 얘가 6개씩 돌고 얘가 3개씩 도니까. 오케이? 이 정도 알아두시고 밑에 있는 거 오메가 제곱에 대한 거는 외울 것까지는 아닌데 처리는 할 줄 아시면 좋겠고 요거 처리할 때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안 하는 작업이 여기서 오메가 제곱 구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이것만 쓰거든.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구하라고 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요것만 주로 쓰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니네가 여기서도 만들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만 남기면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니까 뭐가 돼요? 오메가 분의 1이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1단계가. 근데 오메가 분의 1이 또 뭐랑 같냐? 여기 근과 계수 잘 보시면은 오메가 1로 나눠주시면 오메가 분의 1이 뭐랑 같아요? 오메가 바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외워질 테고 저 봐. 이런 아이 쌍쌍바 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외워질 테고 역시나 기억 니은 디귿리을 같은 데서 이용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풀이할 때도 쓰입니다. 나중에 되게 많이 물어봐요. 오메가 제곱을 갖다가 오메가 바라고 문제에서 바꿔서 풀면은 이게 왜 얘랑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단순함기는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가지고 적용하시면 좋겠다. 이해를 해가지고. 이따가부터 시험에는 쓰라 그랬어요. 개념 틀리면 알아서 해. 다음번에 한 100번, 22번 쓸 테니까. 알았어? 개념 문제 오늘 낸 거 틀리면 알아서 하시라고 해. 시험은 당연히 내가 가르친 대로 써야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뭐 수학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11번. 네, 정우진이 지금 이거 써있네? 빨리 가려야지. 뭐야, 자. 에이, 참, 정말. 짜증 나는구만, 진짜. 이 사이에 다 외웠겠다, 진짜. 이랬는데도 대답 못하면 진짜 대박인데, 진짜. 아, 씨. 제가 못할 것 같은 일 물어봐야지. 야, 너 대박. 관계식. 와, 봤죠? 오메가 들었죠? 제곱 플러스 봤죠? 들었죠? 아니 하고 있잖아요. 오메가는 1이라며 이 그지야. 오메가 반은 1. 자꾸 오메가 타령이야, 저 이씨. 아니 오메가 반은 1. 와, 진짜 돌겠다. 오메가 반은 1.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잘 들어. 이따 시험 문제에다 시험에서 답을 쓸 때 수학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냐 필요 없다 그랬을 때 가르친 대로 쓰라 그랬거든. 쟤처럼 좀 무조건 짝대기야. 맞잖아요. 알았어요? 오메가 반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쓰라 그랬어. 일로 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아이씨 얘보다도 안 하고 있어 공부를. 아니 뭐 반했잖아요. 가운데가. 오메가 반. 조용히 해 그지야. 학기는 내가 누차 얘기했지. 김영은아 적어도 너 약간 자 똑같이 하라고요. 내가 중괄호 하면 내가 중괄호 한 거 똑같이 따라 하시고 내가 점 찍으면 점 찍은 거 똑같이 따라 하시라니까. 그래야 성적 오른다니까. 네. 우진아? 그러면 성적 올릴 수도 있다니까. 자 얘입니다. 그럼 이제 1번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에요. 내가 정리한 거를 싹 보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네요. 그럼 이거의 12제곱입니다. 아 그러면은 짝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그냥 12제곱. 근데 오메가의 12제곱인데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1이죠. 이제 2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이 미리 예측이 돼야 되는 유형. 쭉 나열해가지고 반복되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3개씩 돈다. 미리 파악하시고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인데 오메가 5제곱은 뭐야? 그럼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뭐래? 자 오메가 제곱하고 같겠죠? 그죠? 오메가 7제곱은 뭐랑 같겠어요? 오메가랑 같네요. 오메가 세 뭐라고요? 자 이몇 다시 할게요. 자 이걸 자꾸 틀리네. 천천히 해야 되겠네. 자 뭐라고 너는? 이 몇 개씩 돌아요? 2? 아니 오메가 몇 개씩 돌아요? 3개씩 돈다고 얘기하고 시작했잖아 지금. 자 다시 천천히 써보면 오메가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뭐예요? 1이죠. 그럼 오메가 5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제곱이에요. 오메가 7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이거 줄 맞춰 쓰자 이거죠. 오메가 9제곱은 1. 1이죠. 아 오메가 11제곱은 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한 줄도 하면 얼마예요? 0.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관계식만 잘 써놓으시면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뭐 이거보단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가 기본 문제. 쌤, 왜? 오메가 어디고는 왜 오메가 제곱이에요? 자 이거 모르는 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렇게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요. 어? 저런 걸 물어보셔야 된다고 모르면. 물어보면은 작살 나겠죠. 아니. 혼날 겁니다. 근데 당연히 모르는 거는 혼나면서 배워야 돼요. 왜? 모를 만한 걸 몰라야지 안 혼나죠. 정신머리가 오메가의 5제곱인데 오메가의 5제곱이면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얘가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작살 나야 돼요. 아니 혼나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내가 뭐 심하게 혼내기를 해? 에? 혼난 적 있어? 왜 울어? 어? 자, 자 이리 와서 얘입니다. 자 얘는 오메가 16제곱 뭐랑 같아요?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1제곱이네요 1제곱. 그죠? 15제곱이 1 아니야. 더하기 1이고 분자에서 4 오메가 제곱이거든? 이걸 이제 원래 좀 이제 이런 게 잘 안 된다기보다는 대부분 애들 얘를 뭐로 바꾸냐?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로 많이 바꾸거든? 근데 좀 하는 애들은 얘를 뭐로 바꾸냐? 오메가 제곱을 뭘로 바꾸냐? 뭘로 바꿔 할까? 오메가 제곱이? 중간 단계 거쳐가 봐요. 오메가 제곱이 뭐랑 같다? 오메가 분의 1이랑 같다니까? 근데 다시 오메가 분의 1이 뭐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오메가 바가 된다니까? 그럼 분자가 뭐요? 7 오메가 바아니요. 맞아요? 계산하래 간단히. 자 오메가 더하기 1 역시나 대부분 애들은 뭐라고 쓰겠어? 오메가 더하기 1 대부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거거든? 근데 이건 좀 센스 없죠. 여기가 10 반대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1. 아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바지.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7. 뭐 꼭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데 자꾸 지가 모르는 거를 써먹어 버릇해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일부러 이런 걸 자꾸 써먹어서 가르쳐드리면 자꾸 자기도 해버릇 하셔야 되는데 지는 안 하고 지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맨날. 그러니까 실력이 늘겠어요? 아니 왜 봐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 유사 하나 해보시고. 자, 447번 보시면은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의 합을 구해라. 뭐 그냥 무난한 4차 방정식 인수분해 문제 같은데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문제. 근데 이게 여러분이 뭔가 대입을 해가지고 인수정리 조립제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찾아집니다. 잘 안 찾아질 거예요. 대입을 해서 누가 0 되는 걸 찾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좀 특이한 특이한 4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하긴 했습니다. 저 앞에서 저기 식할 때죠, 식할 때. 이거는 방정식 등식이고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뭔데 이게? 상방 방정식. 상방이 아니고 상반. 상반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상반. 앞에서는 상반식이라고 배웠고 지금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이에요, 상반. 무슨 말이냐면 상반이라는 거는 대칭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칭.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수학에서 상반식,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개수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같죠?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해법, 푸는 아이디어를 아셔야 되는데 인수분해 파트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아이디어가 뭐예요? x제곱으로 나누는. 그렇죠. x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원래 앞에서 정확하게는 상반식일 때에는 등식이 아니니까 못 나누고요. 지금은 등식이니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상반방정식의 해법인데 얘는 양변을 갖다가 x제곱으로 나눈다 또는 x제곱분의 1을 양변에 곱한다 라고 요 풀이법을 아셔야 돼요. 자기가 그냥 찾아내시기에는 뭐 이건 IQ 테스트예요. 양변에다가 x제곱분의 1을 곱한다 라고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x 더하기 x분의 1이나 또는 x 빼기 x분의 1의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얘를 x제곱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앞에 거는 x제곱 7x 8 x분의 7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단순 계산. 야야야야야야! 얘 또 자? 대단한데? 안 잡으셨어요. 이거 심판 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두 번째 뭐 하려 했어요? 요런 애들을 만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랑 묶어주시면 x 먼저 쓰시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자, 얘랑 마이너스 7로 묶어주시면 x 더하기 x분의 1이죠. 나머지 8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얘를 갖다가 요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형식이죠? 불러봐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자, 암산 좀 할게요. 마이너스 2 하면 뭐 돼요? 플러스 6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7에 x 더하기 x분의 1 있죠? 자, 치환을 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그냥 직접. 뭘로 인수분해 돼요? 1, 6 마마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하나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6 하나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은 자 4차 몇 차라는 건 여러분이 참고로 다 다항식이거든요. 분모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분모에 있는 x를 없애주시면 되겠어요. 뭐 그 없애주는 건 양변에 x제곱 곱하시면 되겠죠. x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x 하나 주고 여기다가 x 하나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쓰시면은 마이너스 x 먼저 쓰고 더하기 1이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먼저 쓰고 더하기 1은 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된 겁니다. 제가
허근 구하려면 허근. 자, 얘 실근이야 허근이야? 익숙한 애죠? 바로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오메가입니다. 허죠 허. 판별식 해봐야죠. 판별식 원래는. 예. 실근이야 허근이야? 판별식 해보시면 실이죠. 그러니까 허근의 합을 구하세요. 뭐예요? 1이 되겠죠? 자, 상반식은 내신용이에요. 이거는 내신 아니면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요. 그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끝나면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고1 때 요 파트에서는 내신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둬라. 이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과제 형태로 해보시겠는데 우선은 연습 문제까지 쭉 해오시고 뭐 참 물어나 볼까? 이런 거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딱 보면 나오나? 451번 이게 대부분 학교에서 거의 다 나왔는데 맞히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맞추신 분들도 있는데 451번 같은 경우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 인수정리 문제입니다. 인수정리 문제. 예, 인수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수정리. 어떻게 돼요? 요거 가지고 인수정리 하시면 f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0. 0이라고? X 용을 하면 되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돼요?